안녕하세요. 홍화정 교수님 연구실 임현승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직접 앱을 디자인하고 개발까지 해보는 과정을 다룹니다. 아직 코딩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앞으로 웹 개발에 대해 배울 건데요. 웹 개발은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집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인 클라이언트 사이드이며, 프론트엔드 개발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백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 서버 사이드이며,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론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직접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주로 배울 것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html-css-js.com이라는 웹페이지에서 각 언어가 웹페이지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TML은 웹페이지에서 기본 틀이 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TML만 적용된 화면을 보면 이 캐릭터가 눈 두 개, 입, 그리고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SS는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CSS까지 적용된 부분을 보시면 눈과 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는 각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앞에서 만든 웹 요소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적용된 화면을 보면은 이제 버튼이 작동을 하고 이제 캐릭터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언어들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니 각 언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인데요. 마크업 언어는 문서가 화면에 표시되는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 규칙을 정의한 언어인데 쉽게 말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저희가 익히 들어본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HTML은 기본적으로 이런 태그와 컨텐츠로 구성이 됩니다. 태그와 컨텐츠를 합쳐서 하나의 요소라고 하며 이 태그는 이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태그 안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그 요소에 추가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HTML 버전 5를 사용할 건데요. 그 신텍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줄에는 이제 이렇게 독 타입을 선언하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이게 즉 HTML 버전 5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HTML 태그가 나오고 그 안에 크게 헤드와 바디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바디는 이제 실제 웹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게 바디이고 그리고 헤드의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표시되지 않는 그 더큐먼트 타이틀이라든가 메타데이터 그리고 페이지 설명 등이 위치합니다. 네, 이렇게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현재 페이지에 HTML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음과 같이 HTML 안에 헤드 그리고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 안에는 메타데이터, 타이틀, 그리고 스타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실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들어있네요. 네, 다음으로 C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S는 Cascading Style Sheet로 HTML 요소의 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CSS는 다음과 같이 Selector와 Declaration으로 이루어지는데요. Selector는 어떤 HTML의 엘리먼트를 변경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Declaration은 그 요소를 어떻게 스타일링할지 결정합니다. 이 선언 안에는 속성과 값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이, 이 엘리먼트의 컬러라는 속성을 빨간색, 레드로 바꾸겠다. 다음과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내에서 동적인 요소를 구현하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 같이 웹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능을 구현할 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 HTML, CSS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가계부는 이제 HTML이랑 CSS로 만든 건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코드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일단 HTML이랑 CSS를 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 코드펜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코드펜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이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Start Coding 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작성한 그거에 따라서 이 아래 웹페이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에 가계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HTML에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버전의 HTML을 쓸지 이제 doctype HTML 이거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 안에 헤드 그리고 바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디 안에다가 뭐 가계부라고 작성을 하면은 이제 웹페이지에 이제 가계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가계부에 가계부를 타이틀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이 가계부에다가 h1이라는 그 태그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h는 헤더 1이라고 해서 이제 헤더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이제 몇 월인지 또 이렇게 태그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1이 가장 큰 헤더고 H2는 그 다음으로 크고 H3 이런 식으로 헤더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네, 먼저 헤더를 작성을 완료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헤더 아래 한번 그 구분선을 그려볼 건데요. 이제 그 가로 구분선 같은 경우에는 horizontal이기 때문에 HR 슬래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네, 구분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계부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 안에는 어, 테이블의 로우가 들어가게 되고 이 테이블 로우는 이제 첫 줄은 테이블 헤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계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태그로 테이블 헤더 뭐 날짜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을 작성할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수입인지 지출인지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더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헤더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로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로우 안에 일단 날짜는 뭐 4월 3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항목은 뭐 10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출이니까 수입은 그냥 0이라고 표시를 하고, 지출은 뭐 7,000원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비고는 비워두도록 합시다. 네. 이러면은 이제 아래 다음과 같이 그 일자, 항목 수입 지출에 맞춰서 이제 이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 하나 더 넣으면은 또 이제 하나가 더 생겼고, 이제 이렇게 값들만 바꿔서 뭐 식비 했으니까 교통비, 네,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총합을 계산하는 그 로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지출은 둘이 합쳐서 14,000원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제 합계를 적고 싶은데 요 두 개의 그 항을 합치고 싶은데, 합치려면은 이제 이 안에다가 어트리뷰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컬럼 스팬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두 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합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 두 개의 항목이 이제 합쳐져서 합계라고 되는데요. 이제 뭐 여기다가 3 넣으면은 이제 수입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세 칸도 되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로우로 바꾸면은 로우에서 합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그 가계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고, 다시 이제 구분선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 아래다가는 한번 그 리스트를 사용해서 일정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일정의 제목은 아까 H2까지 있었으니까 H3, 4월 주요 일정을 적고, 네,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그 unordered list로 ul 사용을 하고, 그 안에 리스트는 이제 li라는 태그를 붙여서 뭐 예를 들면 4월 11일 본인 생신, 그리고 4월 28일 미국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일정들도 리스트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그 봤던 가계부에 이제 HTML 문서를 작성을 완료가 했는데요. 이제 이 HTML 문서만 보면은 아까랑은 이제 형태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CSS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그 아까 봤던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 전체 크기가 여기 화면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바디의 크기를 네, 한 4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셀렉터, 그리고 그 안에 프로퍼티, 그리고 프로퍼티 밸류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네, 이 CSS가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margin to를 하면은 얘가 이제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진이라는 게 이제 양 옆에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줘서 양 옆에 공간을 같게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지금 얘가 한 가운데로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 H1부터 한번 진행해 볼 건데, H1의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로 옮겨야겠죠? 가운데로 옮기려면은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얼라인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하면은 이제 가계부를 가운데로 이동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H2 같은 경우도 이제 텍스트 얼라인 같이 굿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테이블을 이제 그려볼 건데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이블을 가운데로 옮기고 싶죠? 가운데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같이 마진 하면은 테이블도 가운데로 옮길 수가 있고, 이 테이블 안에서 텍스트 얼라인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테이블 안에 있던 이 항목들이 그 네모칸 안에서 이제 그 센터로 얼라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먼저 얼라인부터 정렬부터 다 끝내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친구도 이제 종료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일단 그 이 타이틀 그리고 이 리스트가 이제 다른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태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움직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제 하나의 이제 div 안에 감싸주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트리뷰트, 이제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클래스 이름은 뭐 이제 이벤트라고 할게요. 이거를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얘의 CSS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점을 붙이면은 그 클래스 네임이라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번 마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마진 오토를 했는데 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 한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얘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테두리를 1픽셀, 그리고 이 솔리드는 그 뭐 점선인지 실선인지를 뜻하는 거고, 뭐 색깔, 블랙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진이 여기가 끝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오토를 했는데 가운데로 오지 않죠. 왜냐면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죠. 그러면은 이 가로의 길이를 뭐 아까처럼 40% 정도로 줄이면 이제 가운데로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div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최대 그 가로 길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길이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 이제 이 CSS를 지울 때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얘네들의 얼라인은 다 끝마쳤고, 이번에 아까 하다 말았던 이 테이블을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이 보더 라인을, 경계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픽셀 솔리드, 이제 테두리를 그렸고, 이 안쪽에 있는 라인들을 그리고 싶은데,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이 TD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거는 TH, 헤더는. 그래서 이 헤더랑 TD에도 테두리를 그려줄 건데, 그러면은 TH 그리고 TD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더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테이블에도 테두리가 생겼고 각각의 TH, TD에도 테두리가 생겼죠. 근데 저희가 보통 보는 그 테이블에서는 저렇게 테두리가 두 개씩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테두리를 겹치는 공간에 빈 공간을 없게 이렇게 하면은 빈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 지금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약간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패딩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txtd의 테두리에 10픽셀 정도의 여유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을 이제 조금 옆으로 늘려볼게요. 한 80% 정도? 로 하면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본 것 같은 이제 가계부 테이블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 위에 4월이라는 텍스트를 보면은 회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는 아까 그 처음에 PPT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컬러를 뭐 그레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색깔이 바뀌게 되고 크기도 이제 폰트 사이즈를 바꾸면은 뭐 한 10픽셀? 10픽셀 너무 작죠? 뭐 이제 크기를 좀 늘려서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경계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은데 경계선 사이에도 마진을 줘가지고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탑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위에만 마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진 탑 하면은 위에 이렇게 생겼고 뭐 밑에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제 위아래 이제 간격이 좀 넓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 4월 주요 일정도 이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안에 있는 이 H3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색깔, 컬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벤트에 그냥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 아래 있는 것까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특정한 태그만 있는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던 가계부를 와 똑같이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기 전에 방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갑자기 새로운 내용들이 막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를 다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만들다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HTML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사용을 했고, 이제 바디 안에 새롭게 다양한 태그들을 사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H1, H2, H3 같은 헤더도 사용을 했고, 이 HR이라는 수평 구분선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테이블은 이제 테이블 안에 뭐 TR, 테이블 로우, TH, 테이블 헤더, 그리고 TD,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것들도 이 있구나,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보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ULLI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iv는 이게 디비전의 약자로 이제 뭔가를 특별히 구분 지어서 사용해야 할 때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클래스라는 특성을 넣어서 뭐 클래스의 이름에 따라서 그에 맞는 뭐 CSS를 설정하거나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클래스를 갖는 요소가 뭐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한 번에 그 뭐 CSS를 적용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CSS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폰트 사이즈, 뭐 컬러, 위스 같이 이제 요소가 가지는 여러 프로퍼티들을 알아보고 뭐 바꾸어 보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퍼티들을 외우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바꾸고 싶은 프로퍼티가 뭔지 찾아서 바꾸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마진, 보더, 패딩 같은 프로퍼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얘네들은 이 HTML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박스의 크기 또는 뭐 박스 사이의 간격을 정의하는 이제 속성들입니다.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와 이 보더 사이의 간격을 뜻하며 마진의 경우에는 보더로부터 얼마나 여백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속성이었습니다. 네,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서 이 4월이라는 숫자를 5월, 6월, 아니면 3월, 2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한번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여기다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버튼을 한번 이제 이 HTML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버튼이라고 만들면은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옆에다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이 버튼 안에다가 이 왼쪽 화살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버튼을 하나 만들고 오른쪽 화살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5월, 6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이 4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변수를 정의할 때는 변수 이제 variable의 약자인 var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변수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달이다 보니까 month를 네,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x, y 이런 식으로 사용하듯이 이름이 뭐가 되든 상관은 없고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month로 이름을 지정을 해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 값이 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월이니까 4라고 표시를 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 버튼들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버튼은 여기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버튼들을 여기로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버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버튼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id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 버튼의 id를 먼저 이 어트리뷰트에 적을 건데 얘는 왼쪽 버튼이니까 제가 레프트 버튼이라고 이름 id를 만들고 이제 이 옆에 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식으로 지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를 합치고 싶을 때는 이제 소문자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고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이제 카멜 케이스라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대문자가 나올 수 있게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아무튼 이제 저 버튼들을 일로 가져와 볼 건데 여기서도 레프트 버튼이라는 이름을 쓸 거고 이제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id 이제 이게 그 엘리먼트를 가져올 건데 그 id를 통해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left 버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제 저기 있는 레프트 버튼을 여기서 레프트 버튼이라는 변수로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라이트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제 여기서 값을 더 바꿔야 되는데 얘를 바꿔야겠죠? 얘를 바꾸려면 얘도 이제 id를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id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운 div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숫자 4를 이제 넣어 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4월 해서 이제 여기도 id를 추가를 해줘서 얘는 month number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한 줄에 안 있으니까 요 h2 안에다가 조금 css도 고쳐 볼게요. 이제 얘를 한 줄로 만들려면 이제 display flex를 이용하면은 이제 한 줄로 오게 되고 어 얘를 justify content enter로 오게 하면은 얘가 가운데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 지정한 변수가 month number. 근데 이 변수 이름은 그 HTML이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는 month num이라고만 했고 옆에는 document element by id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옆에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umber 네,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까지 이제 변수의 넘버까지 여기다 넣어줬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숫자가 바뀔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트 버튼에 기능을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온클릭. 이제 온클릭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라는 거고, 이 클릭이라는 애한테 이제 함수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고, 이 함수에는 뭔가 특별한 변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 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표현을 이 안에다가 적어주면은 이제 이 라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대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바꿔야겠죠. 이 숫자를 바꾸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변수에 일단은 값을 1 증가시켜 봅시다. 이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방법은 month에다가 month 플러스 1을 넣으면은 이제 이 4 플러스 1이 이 새로운 month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그냥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쓰면은 방금 쓴 문장이랑 똑같은 식을 이제 줄여서 쓴 표현이고, 이거는 1 증가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month가 1 증가했고 그 month를 month num 이라는 애한테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넣을 때는 inner html에다가 새로운 month를 넣어주면은 네,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레프트 버튼도 똑같이 기능을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붓해서. 근데 이제 레프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 함수를 정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스가 숫자가 1씩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누르면 증가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월에서 왼쪽 버튼을 또 누르면은 0월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12월에서 한 번 더 누르면 13월이 되는데, 사실 13월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월에서 이걸 눌렀을 때 1월이 될 수 있게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라는 뜻의 if를 써서 if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if문을 작성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버튼을 눌러도 여러 가지 기능이 되고 싶을 때는 이제 if문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month가 증가를 시켰는데 얘가 13보다 커버리면은 12보다 커버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13이 됐으면 다시 12만큼 빼줘야겠죠. 그래서 month에다가 마이너스는 1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month라는 값이 12보다 커졌을 때 그러면은 12만큼 뺀다. 그럼 13이 됐을 때 12를 빼면 다시 1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1월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반대로 이 부분을 지정을 해줄게요. 얘는 이제 먼스가 만약에 1보다 작아지면은 다시 12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스 플러스는 12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1월에서 다시 1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가계부에다가 새로운 내역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아래 이벤트는 잠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이 일자, 항목, 수입, 지출을 적을 수 있는 어떤 인풋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 박스의 경우에는 그냥 인풋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뭔가를 적을 수 있는 이런 상자가 생기고요. 요거를
이제 4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4개 만들고 이제 여기 인풋들을 다 입력했을 때 그게 이제 추가가 되도록 하는, 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버튼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하기라는 내용을 넣어서, 네. 이제 이 값들을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아까처럼 얘네들에게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첫 번째 거는 날짜니까 뭐 데이트라고 지어주고, 데이트라고 지어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데이트 인풋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뭐 컨텐츠 인풋이라고 지어주고, 수입은 인커밍 인풋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출은 outgoing input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버튼은 add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변수로 다시 얘네들을 만들어주면은 데이트 인풋 by id 데이트 인풋 만들어주고, 요거를 끝에서 콘텐츠 인커밍 요거 복붙을 해줄게요. 으로 outgo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까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월을 바꾸는 기능을 구현했을 때처럼 이번에는 이 테이블을 바꾸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아이디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의 아이디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테이블이라고 지을게요. 그래서 이것도 분수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제 이 add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여기 안에 넣었던 인풋들이 이 안에 이 테이블에 추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함수를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새로운 로우를 이름을 new row라고 할게요. 이거를 저희가 테이블이라고 설정한 변수에다가 이제 insert row라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일단은 지금 0, 1, 2, 3, 4 해서 네 번째 로우에다가 넣어주는 걸 일단 먼저 구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우를 만들면은 그 안에 이제 이 셀들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 로우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항목을 넣은 것처럼 이번에는 new 셀, 첫 번째 셀은 new cell 1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제 이거를 new row 안에 insert cell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셀이 추가된 하나가 있는 이런 로우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저희가 총 5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1, 2, 3, 4, 5 그리고 여기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셀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여기다 적은 값들을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new cell의 inner HTML을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 요 인풋의 값을 넣어야겠죠. 이 인풋은 저희가 아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스튜던트 from get element by id 이 input date input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것의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put 박스의 값은 이제 value라는 이제 변수를 통해서 가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붙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마지막 셀은 필요 없고 각각 4개의 셀에 date inf, 컨텐츠, incoming, outgoing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 저희가 여기다가 뭐 hour oil, 뭐 식비, 수입은 0, 지출은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하면은 이제 이 값이 새로 추가되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계속 이 네 번째 줄에다가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12,000으로 바꾸면 이게 여기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 네 번째 줄에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4를 넣었죠. 그러면은 이 4 대신에 여기다가 이 테이블의 길이 마이너스 1만큼 위치한 곳에다가 넣게 하라 라고 하면은 이 합계 바로 전 여기에 계속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를 넣을 건데 테이블의 길이는 테이블 점 이제 로우들의 길이 로우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제 인풋 박스에 넣었을 때 지금 이 맨 마지막 끝줄에 추가가 되고요. 근데 끝줄이 아니라 끝 하나 전줄에 넣어야지 이 합계보다 더 멀리 안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빼기 1가 이 총 로우의 개수보다 1 작은 곳에다가 추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 합계보다 바로 전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입의 모든 합계가 이 값이 되고 지출의 모든 값의 합이 이 값이 되도록 하는 기능까지 구현해 보는 것으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설명을 첫 번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수입 그리고 지출의 값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토탈 인커밍 하겠습니다. 지금은 0이니까 0으로 하고 토탈 이제 아웃고잉은 지금 14,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추가하기를 눌렀을 때 이 수입의 값이 이제 이 변수에 추가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 변수 이름 인커밍에 또 이 값을 추가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탈 아웃고잉에도 이 값을 추가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대문자가 2개가 돼서 네. 이제 이 값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요 값을 불러와야 될 텐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아까 요거 한 것처럼 로우 이 행들을 가지고 오고 이 행 중에서 지금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행을 가져와야겠죠. 이제 행도 이 일종의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몇 번째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몇 번째 행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이 테이블의 길이보다 1 작은 이제 행을 가져오면은 그게 마지막 행입니다. 왜냐면은 이 행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을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0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행을 가지고 온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 콘솔 창에 찍어볼게요. 이제 그 코딩을 하다가 그 특정 값이 궁금해졌을 때 이렇게 콘솔 로그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추가기를 눌렀을 때 요 새로운 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쓸 때 이 마지막 행, 이 합계가 들어있는 이 행을 가져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그 이 값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두 번째 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셀즈에서 또 0, 1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이제 요 값은 이 수입의 이 셀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안에 값을 inner HTML을 하면은 이제 여기의 값에다가 아까 이 total incoming을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옆에 셀은 이제 0, 1, 2 해서 여기는 값이 2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는 total outgoing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뭐 4월 5일에 먹은 식비가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 합계가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합계가 뭔가 많이 더해진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하게 됐죠?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 포인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포인트에서 사실 이 두 개를 더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숫자면은 그냥 더해지는데 문자 얘를 문자라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 0이라는 문자열에다가 0이라는 문자열을 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 이런 것들을 추가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자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 값이 지금 문자여가지고 지금 이 사실 토탈 인커밍 자체는 숫자잖아요. 근데 지금 숫자에다가 문자를 더해서 두 개가 문자로 인식이 된 건데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바꾸는 방법 간단한데 얘를 이제 줄바꾸기 있는데 넘버라는 이제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제 얘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요 값을 다 괄호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4월 5일 1로 10,000원을 추가했을 때 총 지출이 24,000원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고 뭐 용돈 이제 수입이 늘어나도 이런 식으로 이 수입의 총합계가 여기에 들어가고 지출의 총합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면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한 번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어떤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다시 익혀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홍화정 교수님 연구실 임현승이었습니다.